네, 안녕하세요. 5월 27일입니다. 네, 5월 27일 아침에 또 좋은 소식이 나왔네요. 저희 셀트리온, 특히 램시 말스시아인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30년, 바이오 베터 38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베터만 380조 시장이라고 하고요. 바이오 베터, 기존의 오리지널 약물보다 편의성이라든가 성능이 더 약간 개선된 제품을 바이오 베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램시마 SC 부분이 지금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부분으로 판매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 램시마 SC 일단은 신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상용화 앞둔 국내외 개발사는에서 바이오 베터 시장 약 34조라고 합니다. 매년 30% 이상 성장하는 상황이고요. EPO, GSCF 관련 바이오 베터 연구들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암젠, 로슈, 바이오젠, 테바 등 빅파마 9곳에 주목을 하자고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 셀트리온의 램시마에서 이미 출시되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부분으로 기존 램시마보다 한 2배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3개 이상 물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지속 시간이나 효과 등을 개선한 바이오 베터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외 업계들이 빈혈 치료제, 적혈구 생성 인자와 당뇨병 치료제, 인슐린 등과 관련한 바이오 베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베터 시장 이끌 9개 빅파마는 어디에서 20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 약품 시장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바이오시밀러만으로는 성산이 없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2000년을 전후로 연구에 뛰어든 기업이 오리지널의 퍼스트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해 선두 자리에 오르는 것이 가능했다. 대표적인 예가 셀트리온이다. 그만큼 하는 기업이 적었던 측면도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특정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만료의 시점 맞춰서 바이오시밀러를 내놓으려는 기업이 너무 많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특허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어 개발에 출시에도 유통망을 갖춘 글로벌 제약사의 공세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제는 오리지널을 개선한 바이오 베터 연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죠? 바이오 시밀러도 중요하지만 특허 종료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바이오 베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개발보다 바이오 베터 개발 난이도가 훨씬 높다. 이 부분은 우리 램시마 SC가 한 거죠.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과 같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물질 개발 기간이 필요 없다. 또 임상 1상을 통해 독성 및 안전성 평가 후에 바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다. 그쵸? 제가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1상 진행한 이후에 2상 스킵을 하고 바로 3상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바이오 시밀러의 평균 개발 기간은 7에서 9년 내외며 비용은 1000억 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이오 베터를 완성하려면 사실상 물질 개발부터 임상을 빠짐없이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 신약 개발 기간 10년에서 12년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며 비용도 바이오 시밀러의 5배 이상 소모된다고 합니다. 이걸 셀트리온 램시마 SC가 해낸 거죠. 하지만 개발 완료 시 판매 가격은 바이오 베터가 바이오 시밀러를 압도한다. 바이오 베터는 오리지널의 2~3배 가격으로 출시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는 오리지널의 70% 수준으로 판매된다 해서, 그죠? 램시마, 우리 램시마 SC가 있잖아요. 램시마 SC 유럽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램시마 가격의 한 2배 정도로 판매된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 시장 조사업체 이머전 리서치가 지난 4월 발표한 의약품 종류 및 질환, 투여 경로, 유통 채널, 지역 등에 따르면 2030년 바이오 베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바이오 베터 시장은 약 34조, 연평균 30%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 경이 되면 383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바이오 베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EPO와 인슐린을 비롯한
호중구 감수성 치료제로 알려진 과립구 자극인자, 다닐클론 항체, 항응고제 등이 바이오베터 시장의 주요 의약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를 개발 중이거나 이미 확보한 미국 암젠과 일라일릴리, 바이오젠, CSL 베어링, 스위스의 로슈와 노바티스, 독일 머크, 프랑스 사노피, 이스라엘의 테바 등 5개국 9곳의 빅파마가 바이오베트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점쳐진다. 일례로 로슈는 지난 2월 리제네논 파마스티컬과 독일 바이엘이 공동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베터 바베스모에 대한 미 식품의약국의 판매 승인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네, 또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또 출시 계획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또 부정적인 요소 부분이긴 하죠. 아일리아 그리고 약간 루센티스 삼바도 하고 있고 아일리아 삼바도 하고 있고 바베스모는 4개월에 한 번씩 투여하는 약물이다. 아일리아 대비 투약기간 2배 이상 길어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베터랑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기존 바이오 의약품의 제형 개선, 투여 횟수 축소, 효과 개선한 부분 램시메스시고 특허 인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가 인정되니까 그죠? 미국에서 램시메스시 특허가 2037년까지 특허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램시메스시 오리지널 특허 상관없이 가능하다. 바이오베터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한 2~3배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바이오시밀러는 그죠? 기존 바이오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 복제약 특허 없음. 말 그대로 기존의 오리지널 특허만 해제가 되면 그냥 바로 출시할 수 있죠. 시장 출시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가격 오리지널의 70% 정도에서 간단 비교가 되어 있고요. 셀트리온은 제형을 바꾸고 제넥신은 지속시간 늘리고 국내 대부분 제약 바이오 기업도 그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 바이오베터 후보 물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은 지난해 유럽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메스시를 출시했다. 회사 측은 미국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개발해 2012년 국내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승인 바 있다. 램시메스시는 정맥 주사용으로 나온 램시마를 피하 주사용으로 전환해 투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바이오베터다. 2019년 EMA로부터 램시메스시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회사 측은 올해 내 램시메스시로 유럽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을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램시메스시가 대박입니다. 아무튼 특허도 그죠? 2037년까지 보호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제넥신과 알테오젠 등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지속 시간을 개선한 바이오베터를 개발 중이다. 먼저 제넥신 만성 질환이 유발하는 빈혈 치료제 임상 이상을 완료를 했다고 하네요. 알테오젠도 지속 성장 호르몬 알테오젠 P1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베터 기존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그죠? 다시 약간 바이오베터 오리지널 의약품을 능가한 제형 변경, 지속시간 확대 부분 바이오베터 2030년 380조 원 시장. 지금 현재 우리 램시메스시 유럽 내년쯤에 그죠? 미국 출시 부분이죠. 아무튼 이 램시메스시가 모든 걸 좀 휩쓸었으면 좋겠네요. 불타는 금요일 돼야 되겠죠.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